사실은 세계 명언 2탄을 들고 왔어요. 저번에 첫 번째는 이렇게 희망이 마음에게라는 장이었는데, 두 번째 장은 마음이 마음에게라는 장이에요. 세상은 나에게 잠깐의 게으름도 허용하지 않는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고 싶은 나에게 마음은 다시 뛰라고 말한다. 이 장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정에 관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친구를 얻게 되고 이쪽의 생각에 따라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일이다. 데일 카네기. 요즘같이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엔 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밑줄이 아니라 형광펜으로 놨는데, 말을 하는 것만큼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됨을 알고자 하면 그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라. 터키 속담이래요. 저는 이 말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친구는 내 마음의 거울이다. 항상 닦아줘야 깨끗한 모습으로 비춰줄 것이다 라는데, 사람은 진짜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성격이 비슷하다든지 취향이 비슷하다든지, 친구들 무리를 보면은 되게 그렇잖아요.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들의 친구들을 보라는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로운 친구는 직언을 꺼리지 않고 언행에 거짓이 없으며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머신이라. 해로운 친구는 허식이 많고 속이 비었으며 거칠에만 하고 마음이 컴컴하며 말이 많은 자이니라. 공자. 나에겐 이런 친구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많이 해서 비난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나에게만큼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친구가 이로운 친구일까? 해로운 친구일까? 인생 전체가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 또한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선택의 문제보다 평소 마음가짐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네, 진짜 친구라면 옆에서 좋은 말만 해줄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조언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벗이 애꾸눈이라면 나는 벗을 옆 얼굴로 바라본다. 슈베르트. 단점을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는다. 제이레이. 반으로 나누는 방법은 간단하다. 마음에 맞는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자기가 슬픈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명성은 화려한 금관을 쓰고 있지만 향기 없는 해바라기이다. 그러나 우정은 꽃잎 하나하나마다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이다. 올리버 웬들 홈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우정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이래요. 가치 있는 적이 될 수 있는 자는 화해하면 더 가치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 펠담. 살아가는 것이 곧 경쟁인 요즘 세상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한다. 경쟁자를 다만 나와 평생 사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좋은 친구를 한 명 없애는 어리석은 짓이다. 정말 사이가 안 좋던 사람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들끼리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듯이 뭐 영원한 건 없다고 하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너무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겠어요. 적절한 말을 못 찾겠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말처럼 나와 평생 사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다. 인디언 속담. 힘겨워하는 그 등에 기쁨도 얹어줘야 한다. 그래야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얻으려면 자존심을 버려라. 앤드류 매튜스. 사랑을 얻는 것은 간단한 수학 문제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서 자존심을 빼고 희생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용서할 줄을 모른다. 루이 비젤. 스스로 굽힌 자존심이냐 남에게 상처받은 자존심이냐는 평생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만당하기 쉬운 것이다. 마키아벨리. 실력이 있어야 자부심도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자부심은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싸구려 취급을 받을 것이다. 윌리엄 해즐릿. 이 세상 어느 곳을 다녀봐도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우주에서 지금의 나는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자존감 그 ASMR 찍을 때도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네,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부심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신의 과대평가이다. 스피노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둘 다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이 엄청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처럼 자존감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자존심뿐이다. 페넬롱. 자존심은 어떤 것이 그 본연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마지막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 러셀. 온전히 자기 마음을 얼마나 열고 다가갈 수 있느냐가 친구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와 직결된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신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프란시스 베이컨.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뉴스에서 가끔 보면 주위에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곧잘 정신병에 걸려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범죄를 9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저라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들어드릴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의 고민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친구가 아니란 생각은 무척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버린다면 좋은 친구들을 버리는 짓일지도 모른다.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다. 티 플러.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고 해도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할 친구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우정이다. 그쵸.
사람 간의 신뢰를 쌓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깨지는 거는 되게 한순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 관계가, 대인 관계가 어려운 거겠죠. 나의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유순함을 가르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조심성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나에게 자립심을 가르쳐준다. 제이 딩거. 친구는 모두가 나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좋은 인생 스승이다. 웃음도 눈물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은 아니다. 사랑도 욕망도 미움도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마음속에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네스트 다우슨. 지금 당장 못 견딜 것 같은 슬픔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이 상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곧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다가온 기쁨과 슬픔은 시간 앞에선 한낱 연기일 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슬픈 일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 에머슨. 실패와 성공은 의미가 없다. 단지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두려움의 치료제인 것이다. 조급히 굴지 마라. 행운이나 명성도 일순간에 생기고 일순간에 사라진다. 그대 앞에 놓인 장애물을 달게 받아라. 싸워 이겨나가는 데서 기쁨을 느껴라. 앙드레 모로아. 자그마한 성공과 고난에 일희일비하다가 정작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앞에 놓인 시험들을 묵묵히 통과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다. 용기는 별로 인도하고 두려움은 죽음으로 인도한다. 세네카. 시작하는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하지도 못한다면 항상 두려움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심은 고통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이자이다. G.W. 라이언. 오늘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원한다면 지나친 근심은 금물이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에픽테투스. 오지도 않은 문제를 상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만큼 무기력한 사람은 없다. 하늘은 행동하지 않은 사람을 결코 돕지 않는다. 소포클레스. 역사는 항상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거창하게 역사까지 말 안 해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나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보들은 항상 생각만 하고 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수양이 부족한 표시이다. 풀푸타크.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을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성을 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상대가 납득하지 못하게 화를 낸다면 상대방도 같이 화를 내어서 결국에 싸움이 일어난다. 화를 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화가 나면은 왜 화가 났는지 생각이 나는 것보다 그냥 화가 나니까 화를 먼저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화가 났는지 생각을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해로운 것은 숨겨진 분노이다. 세네카. 자신의 불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언젠가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활화산처럼 표출하기에 주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은 아니다. 불만이 있을 때 그때그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큰 물상사를 막는 지름길인 것이다. 저도 좀 이런 편이거든요. 불만이 있을 때 그때그때 얘기하는 편이 아니라 조금 참아야지 하고 쌓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건 좀, 네,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속담인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속담.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역경과 고난은 오직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에 불과한 것이다. 괴로움이 남기고 간 것을 맛보아라. 고통도 지나고 나면 달콤한 것이다. 괴테.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에선 모든 것이 괴로움밖에 없어 보이지만 헤쳐나가서 영광의 순간에 그 시간조차 추억일 뿐이다. 도망쳐 버린다면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다. 저도 굉장히 좀 창피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되게 동감을 합니다. 죽을 때 죽지 않도록 죽기 전에 죽어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어버린다. 엥겔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한다면 생을 마감할 땐 정말 후회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해보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쓰여진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허비하는 시간 없이 알차게 하루를 보낸다면 생의 마지막엔 웃을 수 있을 것이다. 호랑이는 그리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은 알되 마음은 알지 못한다. 명심보감. 몇십 년을 산 부부도 종국엔 서로의 마음을 반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썩거든 하지 말라.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썩거든 의심하지 말라. 명심보감. 의심과 믿음의 차이는 내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좋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은 다시 쓰면 되지만 자신의 의심으로 떠나버린 인재는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사랑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냐에 달려있다. 에픽테토스. 사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멀리 떨어져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작은 배려와 이해가 사랑인 것이다. 사랑은 작고 많음이 없고 베푸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랑이 다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없던 사랑도 생겨나는 신기한 생명체인 것이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 필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거짓말은 눈사람 같아서 오래 굴리면 그만큼 더 커진다. 로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처음보다 두 번째가 쉽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쉽고 대담해진다.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토마스 에디슨.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인생은 언제든 기회를 다시 준다. 작은 고난과 실패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직 다시 시작하는 나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잠깐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자.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잊지 마라.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뜻을 진실하게 하라. 관자. 아무리 큰 뜻을 품은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큰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곳에 실패한 내 모습만이 남게 된다. 절대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음을 명심하자.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한다. 뉴턴. 내 앞에 지금 할 일이 있는데 굳이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바로 내일을 결정하는 요소인 것이다. 먼 미래는 하루하루의 내 행동에 대한 대답일 뿐이다. 추억은 식물과 같다. 어느 쪽이나 다 싱싱할 때 심어두지 않으면 뿌리를 박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싱싱한 젊음 속에서 싱싱한 일들을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 생트 베브. 추억에 있어서 좋고 나쁨이 없다. 지난 시간은 그냥 추억일 뿐이다. 힘든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뒤돌아보아도 그냥 막막한 사막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헨리 베르그숑. 생각하지 않고 행동만 앞선다면 괜한 발품만 파는 경우가 생기고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프루스트. 작은 관점의 차이는 때때로 엄청난 효과를 보일 때가 있다.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격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데커. 자신의 미래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좋은 습관 하나가 먼 미래에 큰 성공이 될 수 있다. 어려서부터 나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야 한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은 거친 말로도 정복하지 못한다. 체호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다. 어느 때고 냉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습관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국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장이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장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